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유, 너무 추워요. 몇 주 전까지 봄날 같아서 밖에 나가서 일하면 땀이 날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추워서 나가기가 싫습니다. 여러분도 추위 대비 잘하셔서 감기 걸리지 않고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 지나면 크리스마스네요. 저는 정교는 없지만 하여간 연말에는 술 좀 줄이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오토바이와 함께 달리다 보니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올 한해 한 120개에서 130개 영상 중에서 오토바이 관련 영상만 90개가 넘는 듯 합니다. 자뻑을 하자면은 잔소리 영상을 90개 만드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련 영상을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신 덕분에 구독자도 늘어나고 영상 조회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 영상에 시나리오를 A4지로 한 7장에서 8장을 썼으니 거의 한 700장 가까이 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책으로 엮어볼까 생각도 있어서 알아봤는데 이게 책 3권 분량이라고 합니다. 사파놓고 그러면은 제작비가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얼마 전 처음 마련한 구독자 이벤트도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벤트 상품 받으신 분들 스파이더라 거치대 맘에 드셨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기회를 넓혀 많은 분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가지로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가 끓는 분들을 위한 사기통 이야기입니다. 사기통 뿐만 아니라 3기통, 4기통, 6기통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기통, 6기통은 어떤 엔진 특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기통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성능에 특화된 모델 외에는 2기통으로 전환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아마도 환경 인증 문제와 크게 성능을 고려 안하는 일반적인 네이키드나 투어러 어드벤처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오토바이의 병렬 4기통을 탑재한 모델은 1968년도에 출시한 혼다 CB750입니다. 그런데 CB750이 2기통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4기통과 비교해보면은 2기통은 절대 성능이 밀리지는 않습니다. 67마력과 91마력, 6토크와 7.6토크로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성능이 2기통이 앞서죠. 아무래도 압축비가 늘어나고 전자제어 엔진으로 성능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4기통은 약간 좀 과스펙이죠. 위에 다이노 곡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CB750 다이노 곡선인데 하나는 구형 4기통 94년산이고요. 하나는 신형 2기통 곡선입니다. 구분이 되시나요? 거의 마력이나 토크 곡선이 같습니다. 초반 저RPM에서 토크가 울컥거리는 것까지 똑같죠. 한 3000rpm은 넘어야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출발 시에 시동 꺼먹기가 딱 좋습니다. 다만 검정 차트 쪽이 마력과 토크가 1000rpm까지 쭉 뻗어나가는 차이가 좀 있죠. 검정색 차트가 4기통 같지만은 사실은 2기통입니다. 신형 엔진이 그렇죠. 예전 카브 시대의 4기통은 지금의 2기통만큼의 성능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구형 4기통이 공랭이고 신형 2기통은 전자식 순행에 OHC 4밸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실용 영역에서는 4기통이 필요 없어진 형국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4기통이 비싼 제작비와 어려운 환경 인증, 비싼 운영비, 수리비 등 예전의 4기통의 성능적 이득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2기통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여러분은 타라면 어떤 거 타시겠습니까? 저라면 4기통 공랭 타겠습니다. 실제로 한때 구입을 고민했던 기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4기통이 놀고 있기만 하고 성능 향상이 없었느냐? 절대 아니죠. 2기통이 성능적으로 지나간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분야가 4기통입니다. 예전 모토GP에서 한동안 사행정 4기통 990cc가 2행정 4기통 500cc를 못 이기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4기통 사행정으로 모토GP를 치르고 있죠. 환경정책과 각종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도 있지만은 지금은 4기통 1000cc가 157km에 260마력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키로당 추력비가 무려 1.657마력이나 나옵니다. 1km에 1.6마력이 넘게 나오는 거죠. 요즘 1000cc대 알차가 200km에 200마력 언저리 나옵니다. 키로당 추력비가 무려 1kg가 나오는 거죠. 자동차가 1500km에 200마력 나온다고 본다면 무게 대비 마력수가 0.133마력 정도 나오니까 7.5배 가까운 추력비가 나옵니다. 차로 계산한다면 한 1500마력은 나와야 오토바이와 동급이 되는 거죠. 모토GP 오토바이는 차로 따지면 2500마력은 나와야 비슷한 출력이 되는 것이니 실감이 안 나는 출력이죠. 4기통은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너무 과한 출력과 스펙을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르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라이더라면은 2기통을 타시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진짜 잠못 스로틀 한번 훅 감으면은 황천길 가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사기통만의 배기음과 출력을 모지저하는 끓는 피가 남으신 중년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기종이 BMW S1000RR과 혼다 CBR 1000RR일 겁니다. 다이노 차트 곡선을 보면 파란 선이 BMW고 빨간 선이 혼다입니다. 좀 차이가 나죠. 만화 RPM 중속까지는 혼다가 출력과 토크가 좋습니다만 그 이상 넘어가면은 BM이 14,000rpm까지 출력과 토크가 계속 상승하면서 쭉 치고 나가는 곡선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200km 후반대 300km 경쟁에서 BMW S1000RR이 혼다를 약간은 좀 씹어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실제 외국 유튜버를 봐도 거의 300km 언저리 속도 경쟁에서 BM이 잘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BMW S1000RR이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BM의 M과 혼다의 RR-R, RR-RS는 약간 노래입니다. 그러면 BM RR과 혼다 RR의 참고 영상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확실히 혼다가 좀 중속대에선 잘 치고 나가고 후반에는 BM이 조금 빠르죠. 다음은 투어러급 네이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 차종은 2기통 BMW R9T와 모토고치 8VSE, 사기통인 혼다 CB1100의 출력과 토크 그래프입니다. 약간 배기량 차이는 나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는 없죠. 2기통이 더 출력도 높고 토크도 높지만은 운영되는 RPM은 비슷하죠. 아마도 실제로 타보면은 4기통과 2기통의 차이가 배기음과 약간의 출력 차이 외에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외국 전문 리뷰나 포럼에서 많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4기통과 2기통의 성능 비교는 무의미하다. 다만 감성의 4기통이 주는 무엇인가는 있다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기음 빼면 솔직히 4기통 탈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놈의 배기음이 문제죠. 4기통만의 배기음 감성, 그게 문제입니다. 저라도 저 3기종 중 타라면은 혼다 CB1100 탈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비교는 같은 엔진을 공유하는 다른 종류의 오토바이인 BMW S1000XR과 BMW S1000R의 차트입니다. 두 기종은 같은 엔진을 공유하다 보니까 그냥 쌍둥이 같은 곡선이죠. 그냥 생긴 것만 다른 오토바이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성의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좀 다른 종류의 오토바이면은 엔진 출력을 좀 만지든지 해야지 성의 없이 그냥 같은 엔진, 같은 출력으로 그냥 얹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이게 XR로서는 최대 장점이 되죠. R차의 성능의 편한 포지션을 원한다면은 S1000XR이 정답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오토바이가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스즈키 S1000GT나 가와사키 Z1000SX 같은 투어링 모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BMW S1000XR은 스즈키나 가와사키는 좀 다른 성격의 모델입니다. 나름 비포장도 염두에서 만든 기종이죠. 비슷한 경쟁 기종으로는 가와사키 버서스 1000이 있고 혼다 VFR 1200 크로스러너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다는 단종이 됐죠. 다음은 3기통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 3기통 CP3 엔진을 가진 야마 MT09SP와 트레이서 9GT입니다. 같은 엔진이라 BMW S1000XR과 같이 다이노 차트가 거의 같죠. 최고 출력점이 BM이 약간 한 1000rpm 정도 높은 거 빼고는 다 거기가 거기죠. 3기통이나 4기통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기음도 아주 비슷합니다. 배기음이 4기통 9등간격 엔진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죠. 아마도 출력 특성이 2기통과 4기통이 딱 중간 같은 필링이고 2기통의 저속 토크 뻗다감과 4기통 엔진의 부드러운 필링과 출력 특성의 장점만 취한 엔진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기통 엔진은 야마하뿐만 아니고 트라이언프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엔진을 돌려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독자적인 엔진을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안급 투어러 6기통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실 혼다 골드윙 DCT입니다. 그런데 차트가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시나요? 저는 이 차트 보자마자 이상하다 했습니다. 최고 RPM이 거의 5500에서 끝이 납니다. 이런 차트는 많이 보는 2기통 차트와 거의 유사하죠. 인디안 챌린저 BM-R18, 할리 로우라이더 ST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세 기종은 빅4 대배기량 오토바이의 대표 기종들이죠. 출력 차이는 약간은 있는데 1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오면서 3000 언저리에서 서서히 하락하다 5000 언저리에서 최고 마력과 겹치면서 하락하는 그래프죠. 거의 출력과 토크도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아마도 기암급 투어러 성격의 오토바이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출발과 동시에 낮은 RPM에서도 힘이 있고 실용적인 영역인 5000rpm 언저리에서 더 이상 힘을 안 쓰고 정숙하게 달리기 위한 최고의 세팅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이 세 기종은 차트상도 구별이 잘 안됩니다. 이 세 기종을 타면서 똑같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진동이나 배기음 감성도 달라서 아마도 이 세 기종을 왔다갔다 기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계시면 출력 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다이노에서 눈 감고 귀 막고 땡기면 약간 둔한 라이더라면은 느낌 구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혼다 골드윙과 많이들 비교하시는 BMW 기암급 K1600 GTY 다이노 차트 비교입니다. 여기서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죠. BM은 확실히 다기통의 장점을 최대에 끌어내어 성능 위주의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8000rpm 넘어까지 출력이 쭉쭉 나오는 세팅이죠. 그러나 마나 BM은 1600에 리밋 걸려있으니 땡길 수가 없는, 아마도 리밋 해제하고 땡기면 200 이상 쭉쭉 치고 나가는 맛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참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드윙은 200 언저리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타는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80 언저리가 2기통 공랭 투어러처럼 솔방솔방 타는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M 1600 GT는 200 이상까지 쭉쭉 뻗어나가죠. 비슷한 기통수라도 이렇게 다르게 세팅된 경우도 있고 완전 다른 형식의 오토바이인데 완전히 같은 세팅을 한 기종도 있습니다. 아마도 경쟁 기종과의 비교, 즉 동일 가격대의 동일 라인업 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비교 분석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서로 만들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타는 비슷한 형태의 오토바이들은 거의 비슷한 성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커마다 약간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은 직설적으로 말해서 동일 배기량 동일한 형태의 오토바이라면은 도찐 개찐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약간의 성능과 감성 차이로 우리는 완전 다른 오토바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메이커의 네임밸류와 디자인이 구입 기변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오토바이 제작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원박투데이 오토바이 장사하는데 그런 거 연구 안 하고 오토바이 만들어 팔고 있겠습니까? 어떤 분야든 8, 90년대까지는 무한 성능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취미 영역에서 본다면은 오디오나 사진도 하드웨어 성능을 무한대로 끌어내려는 경쟁이 그 시대에는 한창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디자인, 메이커만 다르고 알맹이는 똑같은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하드웨어 경쟁에서 이제는 취향의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도 제조사도 다 땡큐인 상황인 거죠. 소비자는 다양하게 상품을 고를 수 있고 제조사는 하드웨어 개발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디오도 메이커, 디자인 껍데기만 다르고 알맹이가 똑같은 경우가 허다하고 카메라도 껍데기만 다르고 알맹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메이커 네임드와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토바이 세계도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 개발비를 줄이는 쪽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모습이 약간은 씁쓸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같은 배기량이라도 기종마다 엔진이 다르게 설계되고 샤시도 별도로 설계되어 다양한 성능의 다양한 종류의 개성 있는 오토바이가 존재했는데 이제는 동일 엔진에 디자인만 다른 오토바이가 많죠. 심지어 요즘은 샤시도 공용으로 사용하고 디자인만 다른 오토바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주 개성적인 성격은 없어지고 디자인만 다른 오토바이를 아주 비싼 가격에 소비자는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할리와 BMW만 그런 짓을 했는데 이제는 기술의 혼다도 시종류의 스즈키도 그렇습니다. 또 SNS, 인플루언스, 유튜브를 동원해서 아주 독하게 홍보를 합니다. 같은 엔진, 같은 샤시에 출력 조금 올리고 디자인만 바꿨는데 가격은 대박 올리고 이렇게 홍보하죠. 완전 새로 태어났다. 이건 완전 다른 오토바이다. 신개념이고 새로운 디자인이라며 막 털죠. 우리는 또 그렇구나 하고 또 믿죠. 옛날에는 입소문 날려면은 몇 개월, 몇 년이 걸렸다
있었다면은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광고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아는 것이 뭐 금방이죠. 다만 소비자가 어떤 것이 진짜고 가짜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데는 더 선택하기 어려운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르면 홍행 나가는 거죠. 어쩌면 과거보다 더 선택의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고민이 마냥 불쾌한 것은 아니라 다행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객의 눈과 귀를 속이는 홍보 전략과 광고는 절대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예전에 담배회사 광고가 그랬죠. 담배의 장점만 부각시키는 연구와 홍보로 많은 뛰어가를 양상했지만은 지금은 공공의적이 된 시대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토바이 산업도 조만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5년부터 EU 회원국 27개국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생산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EPL,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와 수소, 전기차 등 탄소 배출량이 0인 자동차만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휘발유 차량도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지금 전기 오토바이 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유로6 기준이 1륜차에도 도입되면은 4기통, 6기통, 공랭 2기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오토바이 하나씩 장만해서 쟁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3기통, 4기통, 6기통 오토바이에 관해서 좀 다른 각도로 알아봤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중년이라도 끓는 피가 남아있으면은 4기통 타셔라. 안 그러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라 2, 3, 4, 6기통에 관계없이 오토바이 성격이 같으면은 출력 특성이나 토크는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타는 사람의 감성이나 고동감 차이로 완전 다른 오토바이라고 느낀다. 이빨림으로 얘기해봤자 거기서 거기다. 이쁘고 마음에 드는 거 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엔진과 샤시가 같은 새로운 차량은 출력과 토크가 거의 같은 디자인만 바뀐 오토바이일 수도 있다. 네 번째, 언젠가 휘발유 오토바이는 생산을 조만간 중단할 것이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국내 유튜버 중 이런 식으로 오토바이 비교하는 유튜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마음에 들면 좋아요, 고마울 정도로 유익했으면 슈퍼 땡스. 열만 10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